안녕하세요. 소인지 두뇌과학 목동센터 박은하 소장입니다. 자, 아이들 중에는 특정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이 있죠. 자, 일상에서 들려오는 세탁기 소리나 헤어드라이어기 소리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소음 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선풍기 팬 돌아가는 소리나 엄마는 아예 알아채지도 못한 소리를 아이가 듣고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이는 굉장히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항상 보면은 요란한 소음이나 소리를 동반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로 관련 기관을 찾아가 보면 감각통합 문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곤 합니다. 자, 감각통합 문제라는 것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진단명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ADHD나 자폐, 그 밖의 질환들에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자, 감각통합이라는 게 뭘까요? 심리학자 아이리스라는 사람은 감각통합을 정의하기를 자신의 신체와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감각들을 조직화하는 어떤 신경학적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감각 정보들이 두뇌에서 잘 모여서 통합을 이룰 때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나 청각, 전정감각, 고유수용성 감각 등 이러한 각각의 감각들은 따로 분리해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대의 두뇌의 과정 안에서 모여서 서로 조직화하고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각 통합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감각 처리의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감각 처리 이상이 다른 감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특정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앞서 예를 들어드렸던 소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 아이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소리들은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특징을 갖는 아이들은 주변의 미세한 소리까지도 지금 바로 앞에서 들리는 큰 소음처럼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 소음까지 이렇게 크게 큰 정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감각의 과잉 처리의 예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기 목소리 조절도 안 될 만큼 큰 소리를 내고 아주 요란한 소리나 소음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각의 과소 처리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청각 처리 증상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한 청각 문제로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들려오는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심지어는 시계 째깍째깍 하는 소리까지도 아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불안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주의가 분산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머리도 좋아 보이는데 집중력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는 주된 소리와 부차적인 소리의 변별, 그러니까 소리에 있어서의 선택적 주의력이 떨어져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청각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은 언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는 들은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 정보 처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언어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청각적으로 아주 민감함이나 둔감함을 가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이나 놀이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운동장이나 공원, 놀이터 이런 곳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볼 때 쟤는 왜 저러지? 좀 특이한 아이 혹은 까다로운 아이라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되기도 하죠. 자, 지금 예로 들어드린 청각 문제는 시각이나 후각 그 외에 여러 가지 감각 통합들의 단 하나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감각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통합 문제를 겪는 아이들과 ADHD 아동들을 보면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각적인 예민함뿐만 아니라 무슨 불안이나 그 다음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토래 관계가 어렵다거나 이런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전형적인 ADHD는 전두엽의 활성화 저하가 그 원인이고요. 감각통합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뇌 과정에서의 감각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ADHD 아동의 40% 정도가 감각통합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둘이 굉장히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ADHD 아동들에게 감각통합 훈련을 시켰을 경우에 주의력 향상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이 올라가고 더 나아가서 사회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걸 보면 이 둘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감각통합 문제, 즉 청각 증상의 이상을 예로 들어서 감각통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